자, 수능 특강 아니라 도함수의 활용 3에서 우리 지난번에 쭉 했던 거, 결국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접선의 방정식, 그 녀석은 뭐다? 결국 우리가 그 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워왔던 것 자체가, 도함수는 이제 미분계수를 함수처럼 구해보자라는 거고,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라는 거였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제 접선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는 구할 줄 아니까 점의 좌표 이용해서 접점의 좌표를 찾아가 봅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게 이제 도함수의 활용 1번. 근데 거기서 이제 잠깐 다른 얘기 했던 게 로르의 정리라던가 평행합 정리.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로르의 정리와 평행합 정리는 사이값 정리랑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정의를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 가까이 정의 기억하고, 그리고 로르 정리와 평행합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세 개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방정식의 근에 대한 질문을 할 거야. 근데 근을 그냥 구하세요. 근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방정식을 그냥 푸는 녀석이고, 사이값 정리, 로르 정리, 평행합 정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는 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적어도 몇 개 존재하는지 또는 최소 몇 개 존재하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사이값, 롤, 평행합 정리라 그랬어. 그렇게 도함수의 활용 1번이 끝이 나요. 그럼 도함수의 활용 2번부터는 사실 그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함수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왜 증가함수를 따지냐면 결국 결론은 하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극대와 극소라는 것도, 극대점, 극소점이라는 것도 그래프의 한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3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4차 함수도 어떤 거?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그려준다, 그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모든 3차, 4차 함수, 그리고 굳이 물어본다면 5차 함수, 6차 함수들도 이제는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 그림을 이제 활용하는 첫 번째, 최대 최소.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의 활용. 자, 이거는 이제 용준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수학 상이라는 과목에서 분명히 고차 방정식 배워왔거든. 그 고차 방정식과 그리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관계들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심플하게만 진행합니다.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 두 녀석에 대한 뭘 찾아보자? 교점을 찾아보세요. 물론 교점을 한 방에 찾을 수는 없으니 x좌표를 먼저 찾은 후 y좌표는 대입을 통해서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볼래? 라는 그 교점을 찾는 방법이 결국 뭐야? fx는 gx 또는 이항을 시켜가지고 만든 fx-gx는 0이라는 그런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 방정식이다 보니까 분명히 실근이 존재할 텐데 그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랑 일치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2차 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 어떤 거? 너희들 수학 상으로 넘어가면 이 녀석이 만약에 2차 함수고 이 녀석이 만약에 x축이라던가 직선 또는 또 다른 2차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세요. 둘이 연립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들은 곧 교점에 대한 얘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뭐 있었냐? 실근을 찾아볼래? 라고 하면은 원래 뭐였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는다던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데, 그게 바로 어디서? 여기서도 똑같지. 어떤 거? 교점의 좌표를 찾아볼래?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너희들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라던가 종류, 실근, 허근과 같은 종류를 판단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뭘 이용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을 했던 것처럼 위에 함수에서는 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거? 이제 판별식을 이용을 합시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세 번째, 근과 그리고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그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개수를 통해서 구해올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해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봐, 기타 등등,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을 구해봐, 기타 등등을 배운다, 그치? 그걸 가르치고 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지. 그게 바로,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관련된 거잖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 혈내근에 대한 내용. 그거는 혈내에 대한 내용은 허근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는 않지. 이렇게 이제 4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거? 두 함수 중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 지금 현재는 내가 fx가 크다 그랬다, 그치? 그래서 두 함수 중에서 뭐가 됩니다? fx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녀석. 그 녀석을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줘? fx라는 함수가 gx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으면 뭐 한다? 더 크다. 그래서 굳이 이항을 시켜보면 fx-gx는 0보다 큽니다 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2차와 직선에 대한 얘기였다면 직선 넘어가봤자 1차니까 2차항의 개수가 안 바뀐다, 그치? 얘는 결국 몇 차가 되네? 2차가 돼.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이제 0보다 작으면 사입범위, 0보다 크면은 뭐 바깥범위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녀석에 대한 기초에도 결국 뭐다?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작아지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의 사입범위예요 뭐 이렇게 찾았었잖아. 그 녀석으로 이제 들어가지. 오케이?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녀석이 하나가 있었냐면 근해 공식을 써도 구할 수가 없고, 판별식을 써도 구할 수가 없고, 혈내근도 사용 불가능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랑도 관련이 없는 어떤 문제 하나가 딱 있었어. 그 녀석은 방정식 문제로 주어집니다. 방정식에서 뭔가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4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어. 즉 한마디로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단계에 있는 문제. 그런 녀석은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너희들이 방정식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성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어. 함수에서 내가 처음에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 방정식이야.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먼저 배웠을 수도 있어, 함수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함수는 함수고 이렇게 풀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정리를 하기를 방정식은 그냥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방정식 이러이러하게 푸세요라고 했는데 실컷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한 문제는 방정식으로 못 푼대.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방정식으로 풀려고 했는데 못 푸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함수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함수로 해석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 뭐 지금 이걸 알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의 분리라는 녀석은 못하니까 올라가서 푸세요라고. 지금 계속 2차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게 2차가 아니라 더 이상 2차가 아니라 어떤 거라면 3차에 대한 얘기인 거라면, 다 지우고 한번 가보자. 3차에 대한 얘기로 한번 쓱 넘어가 보자. 3차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3차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3차 함수랑 뭐 예를 들어서 직선 1차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분명히 시작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3차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둘이 연립해서 만든 식이 너희가 보고 있는 3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근데 수학상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뭐만 한 거야. 그런 흐름은 너희들이 이해하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바로 3차 방정식을 푸는 도구만 알려줘요.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나한테나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본 애들 있지. 선생님 그럼 인수분해 무조건 돼요?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응, 없어. 지금은 못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수학상에서는 인수분해를 무조건 해주세요 라는 게 수학상에서의 고차 방정식 단원에 있었던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이건 너무 공식이다. 플러스 x 마이너스 뭐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이걸 뭐 하러 가야 돼? 근을 찾으시오 또는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기타 등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서. 그렇지. 조립제법 바로 보이지. x에 뭐 넣었더니 1 넣었더니 0 되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3을 1로 조립제법 써봤더니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더 혹시 인수분해 되니? x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1과 3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야? 처음에 1이 나오는
그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1이 나오는 인수인 x-1 하나랑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찾은 x 플러스 1과 x-3이라는 인수 하나랑 찾았으니까 근의 개수를 물어보세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서로 다른 실근 3개.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3개 하고 찾고 끝나잖아. 맞니?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맞아? 근데 그거는 뭐 할 때? 수학상에서 인수분해가 될 때에 대한 내용.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뭘 주겠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을 줄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인 인수분해 해서 풀기라는 게 더 이상 안 통하네. 그게 어느 과목에서? 지금 수학 2라는 과목에서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원래 그 3차 방정식에 나오게 된 배경인 함수로 해석을 하러 돌아갑시다 라는 게 지금 하는 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활용합시다 라는 단원이거든. 됐니? 자, 그럼 함수로 해석을 하는 방법 자체는 별거 아니야. 결국 뭐야? y는 fx-gx, y는 0이라고 해도 되고 적당하게 gx를 이항한 다음에 y는 fx랑 y는 gx라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하여 교점에 대한 질문을 풀러 가볼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한다고? 적당히 이항한 다음 y는 좌변, y는 우변으로 만든 두 함수. 오케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투의 방부등식으로 활용해서는. 등식의 활용이냐? 네. A 활용. 자, 그래서 방부등식 문제는 완전히 똑같아. 등식은 뭐야? 아니, 방정식은 뭐야? 등호로 된 거고 부등식은 뭐야? 그냥 이렇게 됐을 뿐. 등식은 뭐야? 교점을 찾는 거고 부등식은 뭐야? 위에 있는 거 찾는 거고. 알았지? 그럼 이제 처음에 분명히 함수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이항을 하라 그랬는데 용준아 우변으로 넘기는 녀석들이 있었다 그치? 어떤 녀석들이었지? 미지수 무조건 넘깁시다 라고 했었고 또 상수항도 무조건 넘겨주세요 라고 했었어. 오케이?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윤성아 넌 이제 딴 데서 배워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는 아니야. 문제집도 나랑 다르게 풀어. 다른 선생님들은 나랑 다르게 풀 수도 있어. 또는 나랑 똑같이 풀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좀 뚜렷합니다 라는 거라서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미지수나 상수항은 싹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고 나서 그 외 나머지의 값들을 뭐 해줘? 좌변에 남겨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함수를 어떻게 붙이셈? y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뭐 방정식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 교점에 대한 질문을 풀러가면 되는 거고 원래 식이 부등식의 상태였다면 뭐 하면 되고 누가 위에 있는지 또는 왼쪽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됐나요? 또는 뭐 위에 있도록 하는 뭐 기타 등등등을 다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예제 4번 문제 다시 한번 잠깐만 보면은 어떻게 푸는 거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9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양의 실근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음의 실근 몇 개? 1개를 갖도록 지금 k 때문에 분명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나고 있는데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럼 적당하게 이항을 하자. 어떻게 하자? k라는 미지수는 우변에 가만히 남겨놓고 그 외 나머지 상수항도 없지. 그 외 나머지를 전부 다 좌변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항을 적당하게 해주라 그랬지. 그래서 좌변에는 뭐가 남았어?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가 남고 우변은 k가 남았어요. 그럼 다 했네. 왼쪽에 있는 함수 fx 또는 y는 우변에 있는 함수 y는 두 개의 함수를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해석하러 가는 거야. 근데 함수로 해석합시다 라는 말 자체는 뭐로 해석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자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미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fx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에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f를 미분해보자. 뭐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걔가 0 되는 거 찾아볼까? 양변을 3으로 나눠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는 0이네. 인수분해 된다 그치? 1과 3 마이너스 x는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인데
프라임이 0 되도록 하는 게 두 번 존재하는 3차 함수다 보니까 이러하게 생기게 됩니다. 얘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그렇게 내가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려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y는 누구야 이게? y는 k라는 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를 그려야지. 그치?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는 그렸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함수를 그려줄 건데 그 녀석을 그릴 때 어떻게 하도록 하자? 만나도록 하자. 어떻게? 양수 쪽에서 2번, 음수 쪽에서 1번. 여기서 말하는 그는 x값이잖아. 그래서 양의 x값 쪽에서 1번, 즉 y축의 어디? 오른쪽에서 2번, y축이 왼쪽에서 1번 만나세요. 그러면 이제 y축이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좌표평면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상수항도 넘기는 거에 대한 장점이 나오지. 뭐 하나 있어? 우리는 무조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놈은 제일 차수 나중에 뭐야? x야, x. 그래서 0을 넣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 말은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 원점을 지나니까 y축을 그려주면 x축도 자동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가 장점인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만나도록? y축의 오른쪽에서 2번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네. 내가 찾고 싶은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극소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하며 0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지. 왜 0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서 2번 만나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 넣으면 얼마 나오냐?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나오네.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밑에 유제 혹시 질문이 있었나?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유제 7번 용준이 잘 풀었어? 이거 안 풀었네. 아, 유제는 안 풀었어? 오케이, 좋아. 유제 7번 문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7번. 자, 참고로 어렵다. 알았지? 고민 좀 충분히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 아까 하다 못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지금 내가 상수항도 모조리 다 넘겨주세요, 뭐 미지수도 모조리 다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너희들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녀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이거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고개 들어봐. y는 일단 문제는 아무렇게나 만들게. 그래, 내가 풀게 그냥.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2가 있어요 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접점,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크게 그 두 가지로 시작한다 그랬지. 결국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이 필요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였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설명만 하다가 끝냈던 문제, 뭐 위에 있지 않은 뭐 점, 예를 들어서 1, 쉽게 갈까? 0,0 아니야, 이건 너무 쉬워. 1,3 이 위에 점 아니지? 1,3에서 그 접선에 대한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접선의 그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해보자.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이에요 라고 하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거든. 그치? 그래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뭘 가정을 하자? 접점의 좌표를 가정하자라고 했었어. 그래서 점의 좌표를 내가 t, 라고 시작을 해서 가정을 할 거야. 물론 내가 지금 식 아무렇게나 잡아서 지점을 할 거니까 적당하게만 풀다가 마칠게.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뭘 구하러 가니? 접점을 아니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3t의 제곱 플러스 6t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둘 다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y는 기울기 3t의 제곱 플러스 6t의 마이너스 1의 콤마 x 마이너스 t의 이거 t 콤마 이 점을 지납니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t 3승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넣는 거야? 이걸 숑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였어 원래 풀이는.
그치? 그러면은 t들은 하나 남으니까 그 t에 대한 방정식 풀면 답이거든. 원래 풀이는 이거를 그랬어. 그치, 재원아? 어이? 자, 근데 새로운 풀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 다른 풀이 뭐 있었어, 용준아? 기억나? 자, 또 다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다. 뭐 있냐면 결국 있잖아. 이걸 그림을 대충 그릴게. 뾰로롱. 자, 곡선 밖의 점이 있어요. 곡선 밖의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근 접선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맞니? 오케이? 물론 다른 데도 그려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 하나 있다고 쳐볼게. 이 점의 좌표는 뭐야? 지금 흰색 점. 곡선 밖의 점이니까 1,3이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야? t, 블라블라라고 하는 그 접선의 점의 좌표다, 그치? 맞아. 그때 너희들은 이놈의 기울기를 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지. 점과 점을 가지고 이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두 가지 기울기가 결국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니까 똑같지 않니?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얘를 두 가지 기울기를 비교해 주는 거지. 지금 내가 그 접선의 기울기 구해놨잖아. 뭐 하는 거야? t-1분의 뭐 하는 거야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t3승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지고 풀어주면 아까 그 문제 풀이랑 똑같아. 근데 정리를 하고 있는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가 좀 복잡한데 그 두 줄, 세 줄 정도가 어떻게 된 거야? 다 사라진 거야. 그럼 이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어. 어떤 거?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 하나 구하고 두 점, 주어진 점과 접점, 내가 가정한 접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둘이 같으세요 하면은 답 나온다. 알았지? 그럼 그 풀이를 기억을 한 사람들은 몇 번? 내가 방금 풀라고 했던 게 유제 몇 번이야? 7번 문제가 또 살짝 달라질 수 있고 또는 8번 다른 문제가 또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자, 그게 일단 어떤 녀석들이 있냐면 하나는 지금처럼 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라던가 또는 곡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에서 2차의 미지수가 붙은 거랑 1차의 미지수가 붙은 거랑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전에 위에 예제 4번 풀었던 것처럼 상수에만 미지수가 있으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우변으로 넘기면 돼. 알았지? 가자. 자, 유제 7번. 아니야. 유제 7번이 아니라 아까 찾았다가 덮어버려가지고. 센 가자. 자,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아니야.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x의 4승 4k 3승의 x 0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자, 이런 문제.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부등식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버리기? 미지수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함수로 해석하러 갈 거야. 그치? 그때 풀이가 결국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는 내가 설명한 것처럼 미지수 무조건 넘겨 이런 거 안 해. 우변을 오히려 심플하게 가.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센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x 이대로 가는 거야. 그냥 이대로.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 fx라는 함수. 우변에 있는 거는 무슨 함수? y는 0이라는 함수. 그렇게 식을 놓고 나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리고 우변에 있는 함수를 그리는 것까지는 나이가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몇 차 함수니까? 4차 함수니까 뭐 해버리자? 미분해버리자. 그래서 f'을 구해봤을 때 4x의 3승 플러스 4k의 3승.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결국 x 3승 플러스 k의 3승이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이거 결국 x 플러스 k에다가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k k의 x 마이너스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고 나면은 여기서 그 실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3승은 3승 이런 형태에서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여기에서밖에 실근 안 나온다. x는 뭐 나옴? 마이너스 k가 나옴. 그러니까 f'이 0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k에서 단 한 번 나오도록 하는 4차 함수. 실근 하나만 나오고 허근이 어떻게 돼? 두 개가 나오는 4차 함수가 아니라 3차 방정식.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4차 함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휘청. 그치? 그렇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x축이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돼? 아래에 있도록 하면 되잖아. 그치? 어디? 짠! 얘가 어딘데? 마이너스 k. 그래서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이 값 f 마이너스 k가 너희들이 구하고 나면 x축이었던 0보다 뭐 하시면 돼요? 커지시면 돼요. 커지시면 돼요.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요 노란색 함수가 주황색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네. 근데 뭐 해도 돼? 같아도 된다 그랬거든. 그럼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접하는 경우니까 여기도 등호 붙여주면 되겠네.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이게 교과서식 풀이. K 넘겨 안 넘겨? 안 넘겨. 근데 넘기고 푸는 풀이도 가능하다 그랬지. 이게 뭐 더 쉽다 어렵다는 아니야. 지금 문제는 전에 쌤 풀었다는 사람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는 저 풀이 1이 더 쉬워. 내가 하는 것보다. 자, x4승 가자. 그럼 남은 거 뭐야? 4k의 3승의 x-3이 되거든. 그치? 상수항도 넘겼고 미지수 k. x의 개수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미지수 k. 넘겼어. 이거 풀이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푸는 거야? 두 함수 y는 x4승, y는 마이너스 kx의 3승, kx의 3승 플러스 곱하기 k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두 함수를 뭐 해보자?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자. 근데 x4승의 그래프 우리 그릴 줄 알잖아. 땡큐. x4승의 그래프 어떻게 생김? 이렇게 생김. 이차 함수랑 거의 똑같게. 됐음? 그럼 이제 누구?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볼 건데 어우야 뭐야 직선이네. 어떤 직선이네? 미수 k 가진 직선이네. 미수 k 가졌으니까 그걸 뭐? k의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처럼 풀어주면 x에 뭐 넣어버리기? 0 넣어주면 y는 뭐 나오네? 마이너스 3. 무조건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네까지. 됐어요? 자, 그럼 그 직선보다 뭐 하도록 그리면 돼?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그리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성립해 안 해? 하잖아. 왜? 4차 함수가 더 크다. 위에 있긴 하잖아. 그치? 이런 거 성립해 안 해? 하잖아. 이런 거 성립해 안 해? 하잖아. 하지만 이런 거 성립해 안 해? 에이씨.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결국은 뭐다? 얘를 기준으로 K가 뺑글뺑글 돌아간다. 그치?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 성립하네. 언제부터 갑자기 성립하기 시작했어? 접하는 순간부터. 그럼 그게 계속 반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준은 어디? 빗나갔다. 접할 때. 그럼 너희들은 봐. 노란색 4차 함수에 곡선 밖에서 0,-3에서 근 접선. 그렇게 푸는 거야. 곡선 밖에서 근 접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점의 좌표를 t, t 사승으로 가정한 다음 점과 점을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뭐야? t-0분의 t 사승 마이너스 이게 뭐였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랑 같아진대. 누구랑? 누구랑? 접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는 언제의 접선의 기울기?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4t의 3승. 그러면 t의 4승 플러스 3이 이거 넘어가서 이거니까. 그치? 맞냐? 내가 지금 틀리게 하는 거 없지? 됐지? 됐어? 뭐 이상하니? 이게 넘어갔는데 왜 3이 됐어? 4t의 4승이구나. 이게 넘어와서 3t의 4승이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t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 1,1이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1이야.
그치? 그럼 그때 뭐? 결국 우리는 뭐의 범위 찾는 거? K의 범위. 마이너스 4K 3승의 범위.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는 이런데 가운데 아무 데나 있으면 되지. 그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4K의 3승.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아까 찾은 4T의 3승 이게 기울기 그래프인데 기울기에 대한 식인데 T에 얼마 넣어주면 1 넣어주면 4고 여기에 기울기 뭐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네. 그거 두 개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같아져도 되죠.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어려울 거야. 처음에 이게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풀이 과정 봐봐. 졸라게 차이 나거든. 그치? 그럼 왼쪽 식을 가지고 풀면 되지 오른쪽 식을 가지고 푸는 이유는 뭐죠? 나는 그냥 목표는 딱 하나.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라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으라고. 언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만 내가 너희들한테도 주말반이든 주중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이것만 설명을 한 세 번째, 네 번째쯤은 되는 것 같아. 학기 중에 그 내신 대비 때도 이거를 처음에 주중반은 시험 대비 말고 개념 설명 때 한번 풀고 시험 대비 때 내신 고쟁이 저거 뭐냐 마풀 하고 나서 하는 도중에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은 3번일 거야. 4번 했을 수도 있고 주말반 같은 경우도 한 4번쯤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뭐 하세요? 항상 성립하도록 그렇게 K의 범위를 찾으래. 됐지? 그럼 항상 성립하는 무슨 식? 부등식. 됐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당히 이 항후 뭔가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문제가 잠깐만 틀린 거 없나? 600 그치? 이상하네. 얘가 X 오케이. 얘가 어째? 미지수 K 우변은 넘어가 있네. 상수항 없네. 그럼 이 항 잘 돼 있다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적당하게 미지수가 아니라 함수 잡아두자. 3차 1차 됐음? 가자. 아유 힘들어라. 자 어떻게 하면 돼? fx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f 프라임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얘가 0 된 거 찾아볼까? x제곱 4x 3 x는 얼마? 1 또는 3 됐지?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게 두 번 존재하는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는 1짜리 그래프 일단 이렇게 그렸다 그치? 얘가 1 으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보셈? x가 0보다 0보다 플러스 4x인데 저렇게 어디가? x제곱 플러스 4x 어쩐지 그래도 이상한데? 아무튼 이게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 0을 찾자. 0이 어디냐? 여긴가? 자 마이너스 3 넣어봐. 얼마야? 이거다 그치? 0 넣어봐. 얼마야? 0 그래서 여기가 0이겠네. 얘가 0이고 됐죠?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어디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fx 또는 3차 함수만 보고 있어. 맞아요? 그 3차 함수가 이제 뭐 해야 된대? kx라고 하는 1차 함수보다 어떻게 돼야 된대? 더 작아야 된대. 그럼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으면 되잖아. 원점은 어디 있어? 있네. 됐지? 그래서 저 주황색 곡선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직선 어떻게 되죠? 0보다는 음수 작아지면 되겠네. 음수 어디를 갔든 무조건 얘보다는 작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K는 뭐 하는 수? 음수. 근데 0이 돼도 돼, 안 돼? 지금 식에서는 크거나 또는 같아도 되는 것까지는 허용이다. 그치? 0 이렇게 됐죠? 끝.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 한 이 정도? 1차식의 미지수가 붙어도 결국 뭐야? 너희들이 접선처럼 풀어주는 거고 곡선 밖의 접선처럼 풀어주는 거고 됐죠? 2창에 붙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이거 안 했지 유제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넘길지 말지 너희들의 자유야. 아까 풀이 1 여기 했었던 거 기억나잖아. 이거 말고 그 전에 거 안 넘겨도 돼. 넘기고 싶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안 넘겨도 돼.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넘기지 말라고 했었을 거야. 영주이는 몇몇 애들한테만 내가 넘기고 나서의 풀이를 보여주는데 어려워. 그래서 뭐 하자? 2차 항에 미지수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뭐 해버리자? 좌변으로 그냥 남겨두세요. 알았죠? 그럼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볼까? EBS. 아이고야. 7번. 유제 7번. Y는 x3승 마이너스 3k x제곱 플러스 x.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자, 두 녀석이 뭐 하자? 서로 다른 세 교점을 찾자. 그치? 그럼 이제 뭐 하셈?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 근데 연립을 해보면 x3승 마이너스 3k x의 제곱 플러스 x는 x 마이너스 32 해놓고 나서 k 때문에 이제 이거 어차피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대로 어차피 함수 갈 거 아니고 어떻게 적당하게 이항하고 시작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x3승 k는 우변으로 넘길 거야. x는 저변으로 넘어갔을 때 서로 사라지게 되네. 마이너스 32도 우변으로 그냥 남겨둘 거야. 이렇게 진행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함수와 함수를 만드는 거지. y는 fx는 아까처럼 좌변이 fx가 아니라 우변이 y. 우변이 fx. 왜? 그릭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개수가 지저분한 놈들을 보통 미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뭐 하시오? 프라임이라고 잡거든. 오케이? 프라임이 아니라 fx로 잡거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x3승이라는 함수 그래프 그려봐. x3승 이렇게 이렇게 y는 x3승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참수잖아. 그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세 개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참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너 내가? 이참수의 교점 어떻게 알아? 힘들어진다고. 뭔 소린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못하게 됨을 빨리 인지하거나 또는 너 더 이상 많이 복잡해질 것 같으면 빨리 인지를 해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좌변으로 넘기는 거지. 좌변으로 넘길 때는 상수항도 괜히 우변으로 넘기지 말고 뭐 해주셈? 상수항도 좌변으로 넘겨줘. 그게 제일 쉬워.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야? fx는 y는 그럼 좌변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셈? f 프라임 3x의 제곱 오케이. 영된 거 찾으러 가보자. 3x 제곱 마이너스 6kx 영된 거 찾으러 보자. 그럼 어떻게 돼?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k. 오케이. 그래서 0되는 걸 찾아봤다. x는 뭐뭐 나와? 0과 2k. 프라임이 0되도록 하는 게 두 번 발생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치? 어떻게 그려져? 아유 힘들어라. 3차 함수. 얘 얼마? 0, 2k. k의 범위 있나? 자연수 k. 양수네. 됐죠? 0, 2k. 그럼 이제 뭘 그렸어? y는 fx의 함수를 그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셈? y는요?
x축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보도록 하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이면 된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때보다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 있으면 되고 이때보다 그렇지. 됐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 사이 값. 됐죠? 됐어? 이거야. 가자. 자연수는 양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건데 양수죠.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쉬었다 진행하자. 저기 잠시 종례 시간 애매하냐? 또 감스 닮았다는 얘기를 방금 듣고 왔거든? 안경을 바꿔요. 씨. 괜찮아요. 감스 3일째. 감스는 따라 할 수가 없네. 아니 내가 뭐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것도 BJ를 따라가 하는 거기는 한데 너희들이 이젠 잘 모르는 BJ가 됐지. 대정령 이제 메탈 슬러그 할 때 점프 버튼 3개 파파파 그거 걔를 따라 하는 거긴 한데 너희들은 이제 잘 모르기는 하지. 그냥 나 재밌자고 하는 거지. 근데 느끼했다고? 그렇지. 그런 거를 노리고 하는 거지.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 근데 이제는 애들이 잘 모르거든. 특히 여자들이 그냥 모르거든. 그냥 말투 때문에 웃는 거지. 잘 모를 때가 됐는데. 근데 감스트는 너무 지랄맞게 하잖아. 켰잖아, 카메라. 카메라 켰지? 지금 더 심해졌어. 더 심해졌어, 그때보다? 하고 나서 약간 이상해. 그래? 걔 한때 인기 막 하다가 김명지, 포명지 막 그때 시절에 인기 막 끌고 조금 뒤에 TV 좀 몇 번 나오고 하더니 걔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좀 잠적을 했나? 잠수를 탔나?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TV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나? 좀 한동안은 근데 몸살이었었거든. TV 나올 때는 되게 얌전했었거든. 나름 감스트 치고는 얌전했었거든. 자, 아무튼 적분 마무리 지어보자. 감스트를 따라하려면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따라하기도 힘든데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또 감스트의 유행어를 따라해야 되나? 유행어 뭐 있냐 걔는? 3일체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 3일체 몰라? 모르는구나. 자, 가자. 응? 모르는 거야. 자, 감스트를 몰라? 자, 가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갑시다.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 결국 적분의 한 종류들, 두 종류. 그치? 이제 부정적분은 뭐 하는 거야? 함수를 구하는 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구하러 가는 거고, 정적분은 뭐다? 도함수인 도함수의 밑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게 정적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갈 건데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 추상적인 부분들보다는 뭔가 너희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 요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 교육과정이 없는 놈이라 너희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일부 몇 개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몇 개 제외를 하고 갈 건데 일단 가자. 첫 번째,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을 구하겠다라는 게 뭐야?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구할게요 라는 거고 그걸 기호로는 어떻게 풀기로 약속했지? 그렇지. DDX? 아니요. 그건 미분인데 fx라는 녀석을 뭐 하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합시다. 이 인테그랄에 뭐 해주세요? dx를 구해주세요. 그걸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됩니다? 대문자 fx에다가 뭐 해버리기? 적분상수 c를 붙여버리기. 이것만 하면은 뭐 별거 없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성질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바로 뭐 할 거야? 부정적분 공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부정적분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C부터 갈까? C라는 녀석을 인테그럴 해주면 어떻게 됩니다? CX.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뭐가 되어요? C. C 쓰면 안 되겠다. 뭐 할까? K 갈까? K. C. 여기 있는 C의 이름이 뭐였어, 얘들아? 적분상수. 그치?
적분 상수가 붙는 이유는 알고 있지? 우리가 x 3승도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3x 제곱이 되고 x 3승 플러스 1도 미분을 하게 되면은 3x 제곱이 되고 x 3승 플러스 10도 미분을 해주면은 3x 제곱이 되는데 그럼 3x 제곱을 적분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되냐 이거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적분 상수는 모르는 값이다 라고 해서 C라고 붙여놓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단 적분 공식도 어떤 거 있지? 뭐 있지? 그 성질까지 싹 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xn승을 해볼까? 자, xn승이라는 녀석을 적분을 해보자.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던 계수가 앞에 갖다 붙으면서 차수는 하나 내려가는 게 미분이었다. 그치? 근데 적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 있는 놈을 끌고 올라갑니다도 맞는데, 그치? 지금처럼 없는 경우에서는 일단 차수만 먼저 보면 차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올라가야 되고 적분 상수 C 붙는다. 그치? 근데 앞에 있는 계수가 뭐가 붙어? n 플러스 1이 역수로 붙어요. 알았죠? 왜? 미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 미분을 할 때 얘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돼? 약분돼서 사라진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뭐 하자? 자, 적분을 할 때 공식은 뭐 하자? 앞에 계수가 이제 끌고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라는 놈을 뭐 해주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은 x의 3승이 됩니다. 얘를 끌고 올라가서 차수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라고 해도 되고, 또는 x 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라고? x 3승이 되긴 되는데 앞에 계수를 뭘 붙여? 새로운 차수, 그놈 숫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역수로 붙이는 거지. 그렇지. 잘하네. 요거예요. 알았죠? 적분 공식.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바로 성질로 넘어갈까?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대문자 fx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앞으로 뽑아내가지고 나중에 먼저 fx만 적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버리면 돼? 앞에다가 k배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해도 됩니다. 두 함수가 더하거나 빠져있는 형태의 경우에서 어떻게 해주셈? 얘를 인테그럴 적분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적분을 해주세요? 각각 적분을 해서 인테그럴 fx 더하기 마이너스 인테그럴 gx 이렇게 적분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 그치? 뭐 한 요 정도까지가 너희들 적분 공식이다. 그치? 그치? 자, 갑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자? 부정 적분의 성질까지 지금 170페이지까지 뭐 한 거야? 거의 다 진행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이제 문제 유형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은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한 유형 같은 느낌이랄까? 자, 가보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테그럴 했어. 근데 그 앞에서 뭐 하겠대? 미분을 하겠대. 자, 그럼 결과는 뭐가 됩니다? fx가 됩니다. 자, 두 번째.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 함수를 미분을 먼저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뭐 하겠대? 적분을 하겠대. 그럼 어떻게 됩니다? fx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 적분상수 C가 붙어. 그렇지. 마지막 연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지막 연산이 하필이면 적분이면 뭐가 된다? 상수가 붙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두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공식 끝. 바로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몇 번 문제 풀러갈 거냐면 다음 장에 예제 문제 또는 유제 문제. 어떤 걸로 가볼까? 유제 문제로 가볼까? 자, 유제 1번을 풀어볼 건데 마지막에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래. 이런 녀석들을 보면은 그게 어느 단원에 있든 마찬가지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아니 그 삼각형의 생김새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도 지금처럼 말로만 나와 있는 글로만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그 사각형의 생김새가 무엇인지에 따라 넓이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다르잖아.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또는 사다리꼴인지 평행사변형인지. 지금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뭐 또는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인지 뭔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뭘 반드시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점의 좌표들을 찾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은 딱 두 가지 중 하나겠네. 하나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확인을 해보던가 또는 OPQ. O는 아니까 PQ의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럼 그 PQ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역으로 돌아가야지. 맞나요? P라는 점, FX가 X축과 접하는 점.
Q라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은 결국 뭔데 다? fx들이거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fx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fx를 바로 안 주고 뭘 주고 있네? f'을 주고 있네. 그럼 그 f'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fx를 유추하러 가는 거지. 가자. 유제 1번. f'x는 뭐예요? 2x-4예요. 자, 그리고 fx가 x축과 p에서 접하고 fx가 p에서 접하고 fx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 까먹지 마라. 근데 얘가 이제 x축과 접하는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x축과 접하는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3차나 4차일 때 등등등 기타 등등등을 위해서 0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2에서 접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치? 그런 식으로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접하게 된다. 그럼 C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그렇지, 4. 완전 제곱식이 되어줘야. 그래야 x-2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줘야. 그래야 X축에서 접하게 되는 거지. 맞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하자? C는 일단 4인 거 또는 fx가 이렇게 되는 거 찾았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얘가 접하는 점 P는 2,0 찾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y축과 만나는 점 누구? y 절편이라 부르는 그 점 몇 콤마 몇? 0,2인 거 찾아야지.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2,0, 5, 0,2 그럼 뭐야? OPQ의 넓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 답은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 2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됐죠? 오케이? 뭐 별거 없잖아. 그냥 접한다라는 성질 또는 그냥 F'을 보고 fx 찾아가는 녀석. 그런 녀석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저 뒤에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레벨 1. 너무 쉽나? 레벨 1의 1번 풀어보시고 아니다. 뒤로 가자. 이게 더 좋다. 레벨 2의 1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나의 식을 보면 조금 느낌 있지 않나? 나의 식을 보면 눈썰미가 이제는 있어야 돼, 얘들아. 물론 이게 개수가 하나라도 바뀌어 있으면 못 쓰는 공식이니까 다르게 풀긴 해야 되겠지만 이 녀석의 상태를 괜히 준 건 아닐 거거든. 나의 식의 좌변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곱한 형태의 미분의 형태잖아. 곱의 미분. 그러면 뭐 해주게 되면?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좌변은 x의 fx, 우변은 x의 4승, 3x의 3승, 4x의 제곱, 3x의 적분상수는 c가 붙는데 그렇지. 얘 0 넣으면 fx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잖아. 그럼 c는 일단 어떻게 돼야지? 빵이 돼야죠. 사라져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됐어? 지금 요 녀석이 x 곱하기 fx에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xfx를 미분한 거네.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다시 xfx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이런 의문 드는 애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여기 있는 적분상수 어디 갔어? 근데 그 적분상수는 모르는 상수라는 게 의미인 거지 c가 붙는 게 의미인 건 아니거든. 그냥 모르는 상수 붙였다 치자. 여기도 적분하면서 모르는 상수 붙었다 치자. 그럼 한쪽으로 이양시켰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한쪽에만 c를 붙이면 되지 원래. 알았죠? 오케이. 그 인테그럴이 한 식에서 2번 이상 붙어 있을 때는 적분상수 한 번만 붙이면 돼. 부정적분일 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봐봐 가자. 어떻게 된다? 따라서 fx는 뭐가 됨? x의 3승, 3x의 제곱, 4x의 플러스 3이 되고 f빵, g빵이 얼마야? f빵은 3이네. 그럼 g빵도 3이 되어야겠네. 이거는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찾아봤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래? 지금 문제가 뭐냐 근데? 뭐 물어보는 거냐? G1, G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fx 나왔어. 그럼 G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쓰러 가는 거야?
다항식을 쓸어 가야지. 근데 다항식에는 또 F'이 또 필요하다, 그치? F' 찾아놓고 갈까? F의 미분은 모임 3x의 제곱 플러스 뭐야 또? 미분한다 그랬나? 6x 마이너스 4.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G'X를 구하러 가도 되고 또는 뭐 해도 되고 적분해도 되잖아, 얘도. 그치? 얘도 적분하자. 인테그럴. 그러면 나의 식은 뭐가 됨? fx 더하기 gx. 물론 원래 적분상수식 붙는 건 맞긴 한데 오른쪽에 적분할 때 그때 붙이자 그냥. 얘 가자. 얼마예요? 4x의 제곱 플러스 2x 적분상수 몰라 c. 그래서 이거 c를 찾기 위해서 x에 뭐 넣어봐야지? 빵빵. 여기 있잖아. g빵 f빵 둘 다 3. 그럼 여기다 빵빵 넣어주면 얼마? 6. 여기다 쭉 넣어주면 누구 남아? c. c가 얼마예요? 6. 그러면 fx, gx 합이 나왔다, 그렇지? 그럼 이제 뭐 해버리자? 1 넣으면 되잖아, 그냥. gx의 함수의 식을 찾을 필요 없잖아. 우리는 g1만 찾으면 되잖아. x에 1 넣어봐. f1, g1 얼마야? 12? 그럼 여기에서 뭐 해? f1 찾아오면 되겠네. f1 얼마예요? 3? 얘가 3. 얘는 9 이렇게 되겠는데. 됐죠? 됐지? 미분을 한 번 더 한다고?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F'이 F2'이 되는데 그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미분이 이미 되어 있는데 미분을 한다고? 자, 무시하자. 이게 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어이가 없네, 내가.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나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어디로 다시 돌아가면 부정적분 했으니 뭐 해버리자? 정적분 해버리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 뒤에 잠깐 봐봐. 몇 페이지에 정적분이 있냐면 17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개념은 통째로 갈아엎어야 돼. 2009개정의 정적분과 너희들이 배우는 정적분이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 그래서 17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뭐 있어? 구분구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통째로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자체를 지워버려. 알았지? 정적분에 대한 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그거 하나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죽어라. 자, 그래서 아무튼 정적분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얘들아.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또 알아둬야 될 게 정적분의 등장 배경은 비슷해. 약속이야, 약속. 넓이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정적분이라 부르겠다. 약속을 한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그 녀석을 어떻게 부르겠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얘를 뭐 하자? 넓이를 구하자라고 할 때 짜잔, S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뭐 해버리기? fx d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건데 문제는 뭐다? 계산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다? 그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거나 또는 이놈의 진짜 등장 배경인 구분구조법을 만약에 이해한 사람들은 또는 그렇게 배워온 사람들은 저 녀석이 넓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녀석으로 관련 지으러 가는 거는 아니고 이것과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놈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중간 과정에 잠깐 거쳤다 가는 누구? 대문자 fx 부정적분을 먼저 하는데 적분상수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붙여버리기 아래에 A 위에 B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f에다가 위에 거를 먼저 넣고 아래 거를 먼저 넣어야지. 그래서 부정적분을 먼저 해줘야만 해. 적분상수 무시한 부정적분을. 그치?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계정교육에서의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정적분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걔랑은 정적분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 페이지를 보면 안 된다. 알았지? 진짜 통째로 다 지워버려도 상관없어. 대신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뭐 해주세요? 지워버려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던가 필기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질문. 이거는 어차피 다음 단원을 정적분의 활용 단원을 염두에 둔 내용 하나만 설명할게. 왜 넓이랑 이거랑 같지 않다? 관련은 되지만 왜 달라? 그렇지. FB 빼기 FA를 하다 보면 분명히 둘 중에 FA가 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분명히 음수값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넓이라 부르는 녀석은 분명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양수밖에 나올 수 없거든. 0도 못 나와. 그래서 넓이와는 크게 완전히 다른 녀석이죠. 물론 관련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억을 해두자. 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자, 잘 봐라. 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 양수야, 음수야? 음수. 오케이. 왼쪽부터 적분을 해 나가게 되면 위에 있는 함수를 양수야. 근데 오른쪽부터 적분을 해 나가게 되면 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음수가 된다. 그럼 다시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적분해 나가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적분해 나가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 그렇지. 다시 양수가 되는 거야. 이거 상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았죠? 자, 적분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도 부호가 결정되는 거야. 알았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하면 부호는 반대. 왼쪽에서 오른쪽을 하면 부호는 그대로. 어떤 부호? 위에 있는 부호는 양수, 아래에 있는 부호는 음수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거를 혹시 비계정으로 배워온 사람들은 구분구적법에 대한 걸 배울 거야. 그걸 배운 사람들은 구분구적법, 이건 뭐 아는 사람 혹시 있으면 들어. 구분구적법은 잘게 쪼개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더해가지고 넓이를 표현을 할 거야 라는 게 구분구적법인데, 그때 그 직사각형의 높이들이 전부 다 함수값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함수값이 음수면은 높이가 음수, 높이가 음수니까 넓이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오케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으면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게 정적분의 정의. 너희들 지금 172페이지 보는 거 보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게 우리는 이제는 너희들은 정적분의 정의라고 배우고 있는 그 시기야. 알았지?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가? 어디 있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 나는 그 녀석을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진행을 할 건데, 그 심플하게 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표현으로 그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건너뛰기는 하는데, 일단은 너희들이 진행할게. 정적분과 미분에 대한 관계의 문제는 지금 현재 다루는 녀석은 뭐 하나 있어요? 상수부터 x까지 ft, dt. 자, 적분 구간에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미지수, 변수 x. 그럼 양변을 뭐 해버리자? 미분을 하자. 미분을 하라고 시키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이 미분을 하자. 미분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지 해석을 잘해본다면, 미분을 하라고 시키고 있으면 그냥 땡큐,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정적분 구간,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으면 그 변수 x를 가지고 미분을 해버리자. 그럼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두자. 이거에 대한 공식은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알았죠? 지금은 여기서 일단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그 다음에 뭐였더라? 바로 여기서 넘어가나? 빰빠라밤. 비계정이라서 헷갈리네, 이걸 보니까. 이거다.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 근데 이 정적분의 성질은 사실은 별거 있어? 너희들 174페이지 가봐. 여긴 똑같아. 174페이지 가보면 인테그럴
인테그럴. 정적분의 성질 위에 동그라미 1, 2, 3번 3개 나오니? 거기 있는 녀석은 사실 뭐 어디에 있던 거야? 부정적분에도 있던 거다, 그치? 그래서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 동그라미 1, 2, 3번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이게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상관없이 fx라는 함수를 몇 배 해버려서 k배를 해버려가지고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정적분 먼저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서 따로 k배 해도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적분도 a, b에서 fx 더하기 gx라고 나와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해도 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따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x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물론 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알았지? 똑같이 진행해줘도 돼. 아하, 됐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적분만이 갖는 새로운 좀 다른 기본 성질들이 있지.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가 구간이 어떻게 됐어? 구간이 어떻게 됐어? 이걸 아래 끝, 이걸 위 끝이라 부르는데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아졌어. 그럼 그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됩니다? 그렇지, 0이 됩니다. 왜요? 결국 넓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랬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뭐 위아래에 따라 부호는 달라지지만 넓이라는 사실에는 비슷하기는 해. 그래서 A부터 A까지. 자, 넓이를 구해봐. 얼마예요? 0. 왜? 가로 폭이 0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인데 가로가 0이잖아. 그럼 넓이도 뭐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부터 A까지 적분권이 아래끝 위끝이 똑같으면 0이에요. 또는 너희들이 배우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아니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줘도 어떻게 돼? FA 빼기 FA잖아. 뭐야? 0이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지? 아래끝 위끝이 뭐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랑 연관시킨 거야, 아까? 요거 연관시킨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거.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적분 구간 쪼개기. 또는 적분 구간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져 있는 녀석을 뭐 해보자? 둘이 더해봤어. 어떻게 된다? A부터 C까지 fx, dx. 그렇지. 됐죠? A, B, C의 대소관계 관련 있다 없다? 없다. A보다 B가 오른쪽, B보다 C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랑 전혀 무관하다 그랬어. 됐나요? 네. 얍.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여러 가지 성질. 어떤 함수? 정적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독특한 함수들. 어떤 함수?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 근데 이게 세트로 막 튀어나오는 거. 그치? 그치? 그 녀석들은 여기서 해야 되나? 다음번에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일단 이번 수능 특강 이번 자료에는 없어. 비계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 그거는 아마 넓이랑 연관 지으러 가나 봐요. 일단은 패스할게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다. 누구?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아까 하다 만 거. 원래 이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자, 어떤 거야? 이거다 이거, 그치? 그치? 정적분으로 표현된 녀석. 뭐? 적분 구간 안에 뭐가 들어가면? 변수가 들어가면. 아이씨 뭐야. 변수가 들어가면 그거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그 문제는? 그렇지.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야. 식 자체가 미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을 숨기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는 미분을 너희한테 하라고 시키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 알았지? 아무튼 아무 고민 없이 미분을 진행해주면 돼. 알았나요? 에? 그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 근데? 그렇지. 한 번 더 불러보자. fx.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인테그럴에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얘도 역시 적분간에 변수 x 들어갔다 그치?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자, 미분을 하고 난 뒤에 공식 뭐가 되지 얘들아? 경정식 이코노미 1 이코노미 1 어떻게 되지?
이 공식도 까먹고 이번 기말고사를 쳤다. 이거 뭐 우라질 녀석이네 이거? 김영희 치고 까먹었어요. 확실해?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야, 뭐? 아, 씨발. 자, 가자. 어떻게 된다? F에 위에 거 그대로 집어넣고 밑에 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돼.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자리에 식이 이게 아니라 또는 이렇게 한 세트가 아니라 좀 다른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뭐 해야 돼? 그냥 미분을 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어떤 작업 좀 하고 나서 공식처럼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분 후에 미분을 하러 가자. 알았지? 여기서 말하는 적분은 정적분이겠지. 정적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분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려면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공식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기억을 해두자. 여기 있는 녀석 미분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FTDT라고 나와 있으면 땡큐인데 이 FT가 어떻게 돼 있어? 식으로 주절 하고 있다면 뭐 해놓기? 그렇지. FT로 치환한 다음에 적분을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F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시오? 미분을 하시오 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런 형태의 문제 한 6개만 풀고 마칠까? 어? 자, 가보자. 정적분부터 해야, 정적분으로 하러 가는 거지. 자, 몇 번을 풀러 가볼 거냐면 유제 5번. 175페이지에 유제 5번. 동그라미 쳐놔봐. 내가 다 불러줄게. 175페이지에 유제 5번.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레벨이 뭐야 이게? 레벨 1에 4번. 동그라미. 레벨 2에 몇 번 할까? 3번 해봐.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은 5분. 유제 5번. 함수 fx가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네.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뿅뿅. 3x-1. 그 다음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x-1.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상한 걸 구하란다,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사실 풀라고 한 것도 있기는 한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면은 어떤 거 생각나니? 뭐라고? 따로따로? 뭘 따로따로야? 하고 1부터 0까지 한부터 마이너스일까? 그거? 그래, 그건 맞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 적분 구간이 근데 살짝 바뀌지 않니? 따로따로 가고 나면. 일단은 이게 우함수, 기함수로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건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적분을 하려고 할 때 F 안에 이상한 식이 들어가면은 이 녀석에 대한 적분이 좀 힘들어지거나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어. 구간도 잘못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단 방금 재현이 말한 대로 일단은 곱해가지고 뭐 해주지? 일단은 따로따로 뜯어간다,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따로 볼 건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fx 플러스 1을 볼 때 fx가 어떤 함수 따라가?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따라가지, 무조건. 그치? 왜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왜 이것만 따라가? 라는 게 아니라 f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양수면은 그때 밑에 함수를 따라갑니다잖아.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긴 하지만 x 플러스 2가 들어갔거든. 그러면 분명히 이런 놈들 들어가면 어때? 당연히 3까지 가는 양수들이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어때? 제일 작은 게 들어가도 어때? 1이잖아. 0보다는 큰 놈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해버리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보긴 할 건데 이제 fx가 함수가 결정이 됐으니 이 함수 여기다가 뭐 넣어버리자.
x 플러스 2를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겠네. 맞냐?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해야자? 이걸 이제 전개해가지고 우함수 기함수 필요하긴 하다 그랬지? 바로 나와버리네. 우함수 기함수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전개해오면 x 그리고 f에 x 마이너스 2. 얘는 어떤 범위야? 1이 아무리 큰 1이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그럼 뭐야? 0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전개를 할 때,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이 함수는 분명히 f 안에 있는 녀석들이 0보다 작은 녀석들만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는 3x-1인데 그 3x-1에 뭐가 들어간 거야? x-2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전개해가지고 우함수는 우함수대로, 기함수는 기함수대로 그 풀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 마무리 해볼까 또? 인테그럴 우함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인테그럴 기함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는 얼마야? 2배야 0이야? 2배 해서 0부터 a까지 우함수. 얘는 얼마야? 0. 그리고 하나 더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자면,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상식으로 무슨 함수? 기.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 알았죠?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둬.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전개를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기함수는 뭐? 홀수차항들. 우함수는 뭐? 짝수차항들. 그럼 짝수차항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홀수차항들은 싹 다 그냥 지워버린 다음에, 그럼 짝수차항만 남았으니까 전체를 어떻게 해주면 돼? 0부터 1까지 정적분의 몇 배? 2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맞니? 뭔 소리인지 알겠음? 가자. x제곱 4x 2x 6x 4 4 7 7 거기다가 x를 곱한데 샴승 2승 x.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홀수차항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뭐만 남네? 0부터 1까지 6x의 제곱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놈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뒤에 거부터 전개해주면 3x 마이너스 얼마야? 7. 근데 x를 곱할 거니까 제곱의 x. 자, 홀수차항인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할 때 사라지고 얘만 몇 배 해주면 되겠네? 2배. 0부터 1까지 3x의 제곱. 됐죠? 계산을 생략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잠깐 보자 그랬었냐면, 레벨 1인가? 4번. 거기 있는 거는 이제 결국 너희들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 좀 설명을 잠깐 하려고 했었던 게 목적이야. 너희들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이거 뭐 하고 있어? 적분만 다 일일이 하나하나 쪼개고 있지. 맞아? 틀린 거는 아니기는 한데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 용준아, y는 절대값의 x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 어떻게 그려? v. 어디에서? 0. 정확하게는 원점에서. 알았지? 그리고 굳이 찾자면 기울기 얼마? 1.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두 번째 상식의 그래프. y는 무슨 함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2라는 함수. 어떻게 생기게? 대충 허공에 그려봐. 이거야. 알았어? 자, 여기가 어디고? 마이너스 2, 0이죠. 2. 결국 적분 구하는 어떻게 쪼개지니?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첫 번째 절대값 안에 x 들어갔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쪼개지겠네. 두 번째 절대값 x-2. 걔가 0대대로 하는 거 2.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0과 2를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쪼개줘야지. 그러고 나서 0보다 작아졌어, 얘들아. 0보다 작아졌어.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도 절대값으로만 연결된 함수는 무슨 함수? 연속되는 함수다. 그리고 두 번째,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래서 결국 두 함수 다 음수지. 두 함수 다 음수지. 두 절대값 속에 있는 식들이 전부 다 음수잖아. 0보다 더 작고 2보다 더 작으니까. 그럼 둘 다 음수야. 그럼 절대값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함수네.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2. 0과 이상이 있으면 0보다는 커졌네. 얘는 양수, x. 얘는 아직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야?
기울기 얼마짜리네? 0짜리네. 얘는 2짜리가 될 거야. 이 x가 아니라 기울기라고 쓴 거야.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0, 2 이렇게 돼서 뿅뿅뿅 이렇게 생기는 함수예요. 그럼 혹시나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절대값 x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대.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구간을 어떻게 쪼개면 돼? 0과 2와 3. 그리고 절대값으로만 연결된 함수는 어떻게 된다? 연속인 함수다. 그러면은 기울기만 확인하면 되겠네. 기울기 얼마? 셋 다 음수니까 얘는 하나는 양수, 두 개는 음수. 마이너스 1, 1, 3.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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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죽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혹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함수는 어떤 함수? 저희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리고 0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들을 이용해서 이거 얼마니? 0부터 2까지의 값들 얼마니? 아까 2였다 그치? 그래서 이게 x축 y축을 그려주면 굳이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넓이를 구할 거면 결국 이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다. 알았지? 사대리꼴 하나, 직사각형 하나, 사대리꼴 하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거 하나 해보려고 한 거고, 너희들은 뭐 절대값만 보면 무조건 너무 기본풀이만 알아.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 절대값 속이 음수일 때 구간 나눠가지고 함수의 식 구하고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 마지막 문제 레벨 2 몇 번? 3번? 3번이었어? 네. 레벨 2 3번 3차함수 fx 이런 거 다항함수가 주된 함수인 수투라는 단원 과목에서 3차 함수예요 라고 준 정보 허투루 들을 거 아니다. 엄청난 정보야. 알았지? 자, 그리고 모든 함수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데 0부터 x까지 ft dt라는 녀석은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 dt. 얘들아, 적분관에 뭐 들어갔어? 미지수. 미지수? 이거 자꾸 미지수라고 하지 말고 변수라고 해요. 변수. 변수 x와 미지수는 좀 다르지. 미지수는 약간 미정계수 a 같은 느낌. 오케이? 미지수, 미지의 상수 같은 느낌. 자, f'의 0은 1이고요. f'의 1은 얼마예요? 7이에요. 자, 이 녀석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지막에 2부터 4까지 fx, dx를 구하래. 이건 뭘 해야 돼? 뭐 fx를 굳이 찾았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적분을 직접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치? 아무튼 너희들의 목적 fx를 구하러 가봐야지. 그럼 fx를 구하기 위한 식들이 다다다닥 주어져 있는데 얘랑 얘 어떻게 처리할래? 우함수?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해서 기억이 난다고? 넓이가 똑같다 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인테그럴 상태에서 보통 안 하지 않나? 그치? 그래서 이게 아무튼 어떻게 너희들이 해줘야 돼? 일단 적분간의 변수 들어가면 일단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미분하라 그랬지. 그치? 그냥 좌변은 미분하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 아이고, 맞니? 얼마야? 얘는 바로 한 방에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적분관에 x가 아니라 식이 들어가 있잖아. 마이너스 x라는 식이 들어가 있잖아. 문자 x만 하나 덩그러니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적분 후 미분하면 된다 그랬지. 이 녀석이 살짝 바뀌는 경우에는 뭐 해? 적분 후 미분을 하세요. 물론 안에 있는 게 fx면 그대로 하면 되고 fx가 아니면 치환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안에 뭐 들어가 있어? fx라는 함수, ft라는 함수 들어가 있네. 그럼 뭐 해버리자? 적분을 해봐. f-x 빼기 f빵. 그걸 뭐 해봐? 미분을 해봐. 그럼 쉽잖아. 이게 무슨 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뭐가 되네?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가자. 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fx 무슨 함수? 무함수 아닌데? 기함수인데? 기함수가 됐다, 그치? 되나요? fx는 무슨 함수? 기함수.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인데 기함수다 보니까 어떤 항들만 가죠? 홀수차 항들만 갖네. 미지수 몇 개? 2개. 그래서 그 미지수 구하라고 뭘 준 거야? 얘 준 거야. 됐지? f 프라임 미분을 했을 때 0을 넣을 거야. b만 남겠네. b가 얼마예요? 1. 그럼 이제 a 값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치? 너희들이 구해봐. 그래서 그 fx를 다시 한번 뭐 해버리기? 2부터 4까지 적분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주 됐니? 아까 그냥 말 실수였나? 무함수라고? 아, 오케이. 여기까지 갑니다. 됐죠? 자, 너희들 숙제 오늘 지금 내가 나눠준 프린트 요거 역시 부정적분과 정적분 다시 한번 해봐. 자, 이제 슬슬 수투가 벌써 끝나간다. 우리 1년 동안, 아니, 한 학기 동안 실컷 배워왔던 거 지금 며칠 만에 끝내고 있어. 2주 만에 끝내보고 있는데 너희들 빡셀 거 알아. 근데 이게 결국 수능 특강의 목적은 쉬운 문제 풀어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념을 정리해보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모든 공식들을 증명을 해보고 있는 거 아니고 수능에서 어떤 공식들이 주로 나오면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익혀보라는 얘기고 센에는 모든 유형 모든 문제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수능 특강에는 그 중에서 몇 개의 유형들만 엄선되어 있고 결국 그런 녀석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얘기야. 올해 수능 특강은 또 어떤 걸 수록하고 있을지 모르지. 근데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고 그 수능 특강만 잘 보면은 내신이라던가 수능이라던가 큰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어. 물론 2등급 정도권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 특강은. 알았지? 오케이.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